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치매 환자로 낙인 찍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멀어지게 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치매 진단에 기뻐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숙 씨는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온 덕분에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가스불을 켜둔 채 깜빡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거기다 약속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자 아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숙 씨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AI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대요. 인공지능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준대요. 정숙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결국 정숙 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AI 검진 기계 앞에 앉은 그녀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과 기억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어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사과, 기차, 별, 강아지, 책. 몇 분 후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5가지 단어를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던 단어들인데 막상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다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아니, 수요일?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내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걸까?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한테 생각보다 좋은 기회 아닐까? 정숙 씨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후견인을 둘 수 있잖아.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채 그저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치매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숙 씨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묘한 미소, 그리고 아들의 갈등하는 눈빛,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그리고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새벽 내내 뒤척이던 정숙 씨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보니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후견인 신청을 하면 재산 관리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순간 정숙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후견인? 재산 관리?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초기 치매 진단이면 충분하다고요? 아, 그럼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겠네요. 정숙 씨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어.
정숙 씨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발끝이 의자 다리에 닿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순간 정숙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물 좀 마시려고 나왔어.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님도 이제는 건강을 많이 신경 쓰셔야 해요.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태도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가슴이 쿵쾅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내가 정말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걸까? 그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아닌 저 며느리가 관리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은 모든 사실을 모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아들에게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숙 씨는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꺼내려는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셨나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능청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내 돈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해.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 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게 만들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고객님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곧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길로 정숙 씨는 은행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 후견인 지정이 되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정숙 씨를 유심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침해 판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죠. 정숙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지 않아도 후견인이 제 돈을 쓸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 목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말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날 밤 정숙 씨는 조용히 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억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두자. 그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아들의 반응, 은행 직원이 해준 말, 변호사가 설명해준 후견인 제도의 위험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 정신은 온전하다. 절대로 내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법적 절차, 치매 진단 후 재산 관리, 노인 학대 사례.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 찾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어. 그녀는 다음 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미리 손을 쓸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순간 정숙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마트 좀 다녀오려고.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저랑 같이 가시죠. 정숙 씨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다녀올 수 있어. 며느리는 조금 더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따라오지 않을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 은행 직원이 알려준 정보,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한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신경과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치매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전에 검사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멀쩡한데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의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사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MRI 촬영, 혈액 검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숙 씨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발 멀쩡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해. 얼마 후 의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긴장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치매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순간 정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경미한 건망증 증상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필요하시다면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검사 결과가 적힌 서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반격을 준비해야 해.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곧장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인 법률 보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강탈 시도입니다. 정숙 씨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악용해 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니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미 후견인 신청을 진행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미 신청했을 수도 있겠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낯선 서류가 하나 잡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손을 떨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규정하는 허위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원래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제 내가 널 무너뜨릴 차례야. 정숙 씨는 손에 힘을 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지고 들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정숙 씨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숙 씨는 최대한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정숙 씨는 휴대폰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음성을 녹음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치매 진단을 이용해 후견인 신청을 하려 한다는 말을 녹음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숙 씨는 며느리의 동향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그녀의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후견인 신청 진행 상황은 어떻죠? 정숙 씨는 휴대폰을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서류 검토 중이라면 곧 결정이 나겠네요. 어머님이 저항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치매 환자가 무슨 저항을 해요? 그냥 우리 뜻대로 하면 되죠. 어차피 아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네, 돈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돼야 해요. 집도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 그녀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법원에 직접 가야 해.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디 안 나가세요? 요즘은 밖에도 잘 안 나가시네요. 정숙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오늘은 좀 나가볼까 해. 오랜만에 시장도 가고 말이야. 며느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요?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다녀올 수 있어. 괜찮아.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계략을 끝낼 시간이야. 정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몇 번이나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마지막 증거야.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숙 씨는 한숨을 깊이 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후견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치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변호사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증거는 있으세요? 정숙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서류 검토 중이라면 곧 결정이 나겠네요. 어머님이 저항하실 수도 있다고요? 치매 환자가 무슨 저항을 해요? 그냥 우리 뜻대로 하면 되죠. 어차피 아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멀쩡한데 제 재산을 뺏기게 될지도 몰라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선 법원에 이 녹음 파일과 치매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견인 신청을 막을 수 있도록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정숙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챙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법이 어머니 편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의 눈을 피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곧 알게 되겠지. 다음 날 며느리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죠?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정숙 씨 본인의 이해 제기로 중단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변호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숙 씨께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녹음된 증거도 제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요? 변호사는 휴대폰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장난처럼 한 말인데요. 그러나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 강탈 시도의 증거로 볼 것입니다. 며느리는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며칠 후 법원에서는 후견인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매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까?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후견인 신청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멍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의 부정한 시도를 조사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이 과했어. 그게 내 실수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숙 씨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패소한 후에도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대화 좀 해요. 정숙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니? 아들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숙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후견인 신청까지 해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며느리는 울먹이는 척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정숙 씨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들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우리 대출이 많이 밀려 있어요. 정숙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대체 얼마나?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5억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까지 빚을 졌단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졌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어머님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건 방법이 아니었어. 아들은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내 자식을 외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곧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이용하려는 걸까?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차분히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기회라니? 너희는 이미 한 번 나를 배신했어.
그런데 또다시 내게 손을 벌리는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단호한 눈빛을 띄웠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볼게.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 정숙 씨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을 바라보니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안에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이걸 줘야 하나? 하지만 그럼 내 노후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혹시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다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정숙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후견인 신청이 무산된 이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녀는 곧장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 대출을 갚는 걸 돕겠다고 했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 정말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정숙 씨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있는 돈으로 너희 빚을 갚아줄 수 있어. 아들과 며느리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정숙 씨는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건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그리고 내 재산을 절대 탐내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서 집까지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냉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빼앗다니?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준 적 없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정숙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잘못한 걸 알고도 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숙 씨는 단호했다.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님께 다 들었어. 정숙 씨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사인해. 앞으로 내 재산을 탐내지 않겠다고. 그러면 빚을 갚아줄게.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 정말 이러셔야겠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줄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갈등했다. 잠시 후 아들은 한숨을 쉬며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에 사인을 했다. 며느리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다. 정숙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인 안 하면 너희 빚은 내가 갚아주지 않아.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너희가 하려던 짓 다 공개할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사인을 했다. 정숙 씨는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가라. 너희 인생은 이제 너희가 책임져.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들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 정숙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짐을 챙겨 떠났고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후회.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웃인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잘 지내?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 걱정했어.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박 여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어. 박 여사는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네. 그래도 이제 좀 편해졌겠지?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렇게 된 게 다행일지도 몰라. 박 여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앞으로는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해. 정숙 씨는 박 여사의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며칠 후 정숙 씨는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 때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재정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고 직원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정숙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좌명에 변경하고 정기 예금도 재설정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내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 내역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잠시 후 깜짝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자동이체 신청이 여러 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드님 명의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있으세요?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달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도 내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 동의 없이 출금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직원은 빠르게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은행을 나서는 길, 정숙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내 돈을 이용하려 했구나.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지켜야 해. 내 삶도 내 돈도.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조용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지. 그러나 이제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정숙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고 밝은 색 옷을 골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울한 색 대신 화사한 옷을 입을 거야.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 오늘 시간 어때? 같이 시장이라도 갈까? 박 여사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내가 먼저 나오자고 하니 기쁘네. 좋아, 같이 가자. 정숙 씨는 활짝 웃으며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그녀는 활기찬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모, 요즘 어디 가셨었어요? 안 보이시길래 궁금했어요. 단골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숙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자주 올 거야. 앞으로는 좀 더 나를 위해 살기로 했거든. 가게 주인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모는 행복해야 해요. 그녀는 채소를 고르며 가게 주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박 여사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박 여사는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내가 그러길 바랐어.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정숙 씨는 시장에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녀를 구속하는 사람도 재산을 탐내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적막했지만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외로워할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챙기면 돼.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층 취미 모임, 봉사활동, 여행 동호회. 이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교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야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구나. 며칠 후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실을 찾았습니다. 붓을 잡아보니 손끝이 간질간질했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오셨죠?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세요. 강사의 따뜻한 말에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정숙 씨는 천천히 붓을 들고 캔버스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숙 씨는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그림 처음이신데 감각 있으세요? 정말요? 이렇게 칭찬받으니 더 해보고 싶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문득 여행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 많았지만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느라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며 핸드폰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일본 교토? 아니면 제주도? 어디로 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 여사를 만나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 나 여행 가볼까 해.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라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박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못 갔잖아.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내 인생을 챙길 차례야. 며칠 후 그녀는 드디어 여행 가방을 꾸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에 들어서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혼자 떠나본 적 없는 여행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야.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이제 행복해지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느냐입니다. 정숙 씨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녀를 지켜준 것은 오직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